새 김경성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미래융합예체능 연구실습센터가 준 개축하였습니다. 제52회 전국 초등학생 음악 경연대회가 실시되었습니다. 2015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학교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15학년도 동계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5학년도 2학기 창의 연구 프로젝트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6학년도 1학기 제주대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창의융합 선도교육과 양성사업단 10월 특강을 실시합니다. 2015학년도 2학기 SNUE 학습 튜터링을 진행합니다. 사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0월 넷째 주 SE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의 큰 행사죠. 한마음체육대회와 사양대동제가 차례로 개최됐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열린 행사라 그런지 더욱 즐겁고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영건 기자가 전합니다. 9월 22일 화요일 청고마비의 계절답게 평화롭고 맑은 가을 날씨에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는 한마음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추억이라는 컨셉에 맞게 구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과별 로테이션 경기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과의 학우들이 함께 즐기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내리쬐는 햇볕처럼 밝은 웃음도 운동장 어디서든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청백운동회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청백축구와 피구 경기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물총놀이가 있었는데 뜨거웠던 체육대회의 열기를 확 식혀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육대회 다음날 오후 사양 마라톤이 열렸고 많은 학우들과 교수진들이 함께 참여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체육대회 이튿날인 9월 23일 수요일에는 사양대동제가 있었습니다. 중앙 무대에서의 각종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사양스타-K에서는 추억을 주제로 하여 많은 사양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 과의 학우분들이 참가하여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었으며 사전에 모집된 판정단들의 도움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초대 가수로는 박재범의 공연이 펼쳐졌는데 뜨거운 응원과 함성으로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운동장을 둘러 여러 과와 동아리에서 다양한 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사양대동제는 이날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고 그 어느 때보다 멋진 가을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약간 모든 천막이 다 학생회에서 천막을 쳐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아끼지 않게 축제 준비를 했고요. 좋은 날씨 속에서 열린 체육대회와 축제가 사양인들에게는 활력소로서 즐거운 추억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즐기고 만들어간 이틀간의 시간들이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SEBS 박영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52회 전국 어린이 음악 경연대회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학교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대회를 더욱 빛내주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시원 기자가 전합니다. 제52회 전국 초등학생 음악 경연대회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개교 69주년 기념으로 초등학생 음악경연대회가 실시되었습니다. 4일에 걸쳐 진행된 본 음악경연대회에서는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각 분야별, 학년별로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분야는 16일 피아노, 17일 성악과 국악, 18일 합창부와 관악기, 19일 합주부 등으로 나뉘었으며 각 분야는 또다시 세분화되어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은 본선에서 공개 연주 방식으로 실력을 빛냈습니다. 네, 전국 초등학교 음악 경연대회는 음악 교육과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매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회라는 그런 경직된 단어보다는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성을 나누는 음악 축제 현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 과의 목표입니다. 심사위원 혹은 채점의 기준 이러면 좀 너무 가혹하고요, 아이들한테. 그저 그냥 국악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국악 심사 담당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국악적 표현법, 즉 식임새에 어느 정도 본인의 감성을 싣는지에 대한 것이 아마 가장 큰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악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특기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경연대회는 어린 학생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신분의 참가자들이 순위가 매겨지는 결과에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SEBS 이시원이었습니다. 재학생 영어 수업 실현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참여해 주어서 더욱 열정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연아 기자가 전합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본교 에듀엘 센터 컨벤션홀에서 제6회 영어 수업 실현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교대 재학생의 영어 수업 능력 향상과 대회 참관을 통한 영어 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해서 선발된 8팀이 수업 실현을 하며 자신들의 영어 수업 능력을 뽐냈습니다. 또한 많은 재학생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해서 실현대회의 열기를 더욱 드높였습니다. 발표자가 20분간 수업 실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다수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또한 발표자들은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고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내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실현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의 중심이 교사가 아닌 학생이 되는 수업을 이끌어내며 앞으로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지향해야 할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 실현 이후에는 30여 분 동안 영어 수업에 관련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본교 영어교육과 교수 및 원어민 강사, 현직 교장 및 교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수업 실현에 대한 심사평이 있었고 결과 발표를 끝으로 대회가 끝났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실력 있는 학생들이 대거 참가해서 대회의 권위를 높였고 재학생들의 많은 참가는 서울교대 학생들의 영어 수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영어 수업에 관심을 고취시키고 본교 학생들의 수준 높은 영어 수업 능력을 알 수 있는 좋은 대회였습니다. 영어 수업 실현 대회를 주관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하기관인 국제어학원에서는 대회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영어 글쓰기, 말하기, 수업 실현에 관한 강좌를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제어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EBS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서울교육대학교의 새 총장님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김경성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 만나보시죠.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제16대 총장 김경성 박사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16대 총장의 식장 내 입장과 함께 시작된 취임식은 양력 소개와 내빈 소개, 취임사, 축사, 꽃다발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16대 총장은 취임사에서 소통, 배려, 협력을 강조하며 서울교육대학교를 세계적인 교원 양성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 학교 운영과 인사에서의 소통과 화합, 재학생과 졸업생이 다양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학교 등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16대 김경성 총장이 제시한 비전과 함께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서울교육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SEBS 유지수였습니다. 다음은 SEBS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박소연, 임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총장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2년도에 초등교육과 교수로 부임해서 23년간 서울교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교수로 있었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총장에 선출돼서 그동안 서울교대 사양 선배님들이 이뤄냈던 업적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을 이끌어 가실 총장님의 교육 철학과 학교 운영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제 교육 철학은 미래를 바라보는 열린 생각, 그리고 인간을 생각하는 바른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운영 철학은 소통, 배려,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서울교육대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전반을 살펴봤을 때 총장님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다변화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교육대학교는 누구나 잘 알다시피 교원 양성대학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 교사의 수요가 감소됨으로 해서 학교에 입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교사 양성 기능만 가지고는 우리 서울교육대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원 양성 기능과 더불어서 특수교육, 또 유아교육, 또 다문화교육, 또 그리고 앞으로는 통일을 대비한 교육으로 우리 학교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인 우리 대학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사 양성을 해서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평생교육이나 또 교육 분야의 정부 개발 원조 같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 교원 양성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교대도 앞으로 글로벌화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선진적인 교사 양성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초등교사 양성대학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계획하고 계신 주요 교육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먼저 뭐니 해도 우리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할 수 있고 또 자기의 꿈을 펼 수 있는 학생 장학 제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졸업생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큰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진로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꿈과 희망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에 해당하긴 하지만 학술 연구 지원 체제를 대폭 강화해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선진 교원 양성 시스템을 지역 사회와 연계하고 또 제3세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사 양성 제도 시스템을 수출하는데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생 복지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 구성원이라 하면 학생, 또 우리 교수님들, 그다음에 직원 선생님들,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외부의 용역기관에서 오신 분들까지 다양합니다. 거기에 우리 기성의 임원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까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견 수렴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기숙사 시설을 개선하고 후생 시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 다솜체가 들어와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그런 다솜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국립대학 시스템은 국가에서 되도록이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 예산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줄어드는 예산을 위해서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에서 받은 그 비용으로 학생을 교사 양성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임무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국립대학에서 자구 노력을 해서 20% 30%가량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교직원들의 그 봉급이 삭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게는 한 20%까지, 적게는 10% 정도의 봉급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행정 시스템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학교 구성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한 기존의 행정 시스템과 어떠한 점에서 차별점을 둘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학교 구성원이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은 학생, 교수, 직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구성원은 여기에 더해서 학부모님도 계시고 동창회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역사는 올해로 69주년, 내년에 70주년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적어도 3만 명 가까운 그 동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모두 포함해서 학교 구성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위해서 그 새로운 행정 시스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외부 인사가 포함된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장이 직접 참여하는 구성원 협의회를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 개혁 추진단을 신설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학생처나 교무처에 가서 무슨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부서에 가면 저기로 가라 그러고 저 부서에 가면 저기로 가라 그러고 이렇게 그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고 또 이것을 단순화시키고 질을 높여서 이것이 곧 그 모이면은 우리가 그 투명한 행정 시스템이 되고 또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의 교원 임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총장님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일이 뭐니 해도 임용률 제고입니다. 임용률을 높여야 됩니다. 실제로 3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학의 임용률이 재학생의 경우에 60.8%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100%가 임용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용률 제고를 위해서 최고의 임용시험 전문가로 구성된 임용지원 전문단, 아직 뭐 이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그 임용시험을 직접 운영하고 직접 담당했던 분들이 우리 서울교대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 서울교대 동창들을 그 네트워크를 해서 그분들을 우리 학교에 겸임교수로 초빙을 하고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또 그 예산 지원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작년, 작년에는 3년 전에 60.8%였던 것이 80%까지 임용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9월 25일에 임용이 됐지만 올해 11월 셋째 주에 하는 그 임용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급하지만 좀 급히 그 학생들 멘토링단을 만들어서 1대1로 학생들을 그 멘토링을 해서
면담을 해서 학생들을 도와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용시험 대비 특강을 대폭 확대하고 학과별 지도교수 지원을 체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원센터와 국제어학원의 임용 대비 과정을 대폭 강화하고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실현 및 영어 수업 실현 대비 과정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전문 대학원의 지원자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원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원대학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10개의 교원양성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교대대학원이 가장 조건이 나은 편입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정원이 다 차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교대만 교원양성대학 가운데 서울교대만 2대1, 3대1의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사과정 파견 제도를 박사과정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고 석사과정 파견 그 내용도 좀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교육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대학원 전공을 개설하고 융합 전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대학원 전공도 국산, 사자, 음미, 실체 이런 학교의 과목을 대비해서 대학원을 전공했는데 이제 점점 사회의 요구와 선생님들의 흥미가 다양해져서 이런 여러 과가 융합이 되거나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공을 자꾸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대학에는 교육 연극 전공도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과정에 없었고 또 과거에는 그런 걸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새로운 시대에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필요로 하는 전공을 우리가 미리 받아들여서 이런 융합 전공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원생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교에 대학원생이 내는 수업료와 학부생이 내는 수업료를 비교해 보면 6대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60%의 돈을 내고 학부생들이 40% 정도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원생들의 혜택은 상당히 우리 학부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지금 사양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이 주인 의식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강조했다시피 소통, 배려, 협력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울교육대학교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합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16대 김경성 팀장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팀장님과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12월에 SEBS가 만난 사람들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쌀쌀해진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다음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